안녕하세요, 강한문석입니다. 오늘 해외 축구는 6경기만 들고 왔고요. 한 서너 경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코멘트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경기, 볼로냐 대 에스 로마. 요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로마 같은 경우 지난 경기에서 펠레그니니가 부상으로 빠지게 됐어요. 올 시즌이 아니죠. 로마의 이제 핵심이고 몇 년 동안 이제 핵심이 왔고, 이 선수가 빠지게 되면서 지난 경기 전반 초반에 부상을 당했거든요. 그 경기 부상 당하고 뭐 교체로 이제 뭐 카를로스 페레즈 들어가고 해가지고 이제 로마가 한 골 넣고 토리노 상대로 그냥 잠갔어요. 그냥 시종일관 잠그고 두들겨 맞다가 뭐 두들겨 맞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토리노가 공격력이 강한 팀은 아니니까, 수비가 좋지만 뭐 계속 그냥 점유율 내주고 수비만 하다가 이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로마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아요. 앞으로 일정에서 뭐 계속 못 이긴다거나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힘들 거다. 이겨도 쉽지 않고요. 좀 어려운 경기를 계속해서 할 걸로 보입니다. 스쿼드 뎁스도 로마가 두껍지 않거든요. 주전들이야 뭐 잘하지만 주전들이 빠진 상황에서 분명히 벤치 멤버들이나 교체 자원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분명히 올 시즌에 앞으로 당분간 12월은 제가 볼 때 로마한테 좀 추운 겨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볼로냐 같은 경우도 뭐 장기 부상자 쇼텐 장기 부상이니까 뺄게요. 있고 뭐 올센 오른쪽 뭐 사이드 윙인데 이제 로트 자원 뭐 불투명에 떠 있고 한데, 거의 뭐 특별한 뭐 부상자가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물론 얘 같은 애들도, 얘도 오른쪽 측면 사이드 윙 같은 경우 볼로냐가 뎁스가 넓기 때문에 혹시 안 나와도 그렇게 상황이 다른 선수가 나오면 되니까 상황이 없는 상황. 그리고 저 포지션은 확실한 주전이 없어요. 무한 경쟁 구도여가지고 어쨌든 로마 쪽 보면은 뭐 크리스탄테 미드필더전 또 빠지고, 스피나졸라 장기 부상이니까 뺄게요. 빼고 뭐 빌라르 얘 같은 경우도 어쨌든 원래는 전력 외인데 미드필더 쪽에 부상자가 많은 상황에서 분명히 아쉬울 거예요. 어쨌든 이제 뭐 이런 선수들이 빠졌고, 베레투가 이제 징계에서 복귀했고요. 뭐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사실 펠레그리니가 빠진 로마는 선택지가 몇 가지가 있어요. 뭐 크리스탄테를 써가지고 다른 쪽에 이제 얘 공백은 못 메꿉니다. 못 메꾸는데 다른 쪽으로 메꿀 수가 있는 거예요. 크리스탄테처럼 뭐 이것저것 해줄 수 있는 뭐 미드필더를 쓰면서 조금 더 중원에서의 이제 뭐 다른 옵션을 뭐 제공할 수 있겠고, 아니면은 뭐 제가 볼 때는 카를로스 페레즈 같은 애들이 뛸 걸로 보여요. 어쨌든 공격적인 능력은 크리스탄테가 펠레그리니에 비해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쓸 걸로 보이는데, 얘만큼 뭐 패스를 잘하거나 뭐 하진 않는데 조금 더 기동력적인 부분에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뭐 공백을 확실히 메우지는 절대 못하고 펠레그리니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서 다른 옵션 정도는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 어쨌든 이 핵심이 빠진 상황에서 제가 뭐 몇몇 대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쓸 수 있는 카드가 지금은 없기 때문에 뭐 빌라로보다는 뭐 크리스탄테가 더 중요한데, 어쨌든 없는 상황에서 당장 지난 경기 부상 있잖아요. 보통 NBA 농구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엄청 빠르게 바뀌어요. 진짜 한 경기 한 경기 이제 뭐 팍팍 바뀌는데, 축구 같은 경우는 좀 더 완만한 곡선을 그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경험이 많으신 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축구를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른층은 NBA를 뭐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고, 뭐 아무튼 그런데 저는 로마가 앞으로 한두 경기 정도는 충분히 고전한다고 봅니다. 볼로냐 프렌을 보고요. 볼로냐가 또 만만한 팀이 아니에요. 만만한 팀은 아닙니다. 볼로냐 경기 말씀드릴 때마다 안정적이라는 표현을 제가 좀 쓰죠. 특별히 뭐 불안하거나 그런 모습이 없어요. 뭐 뛰어나다고 보기도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볼로냐가 충분히 해볼 만한 사이즈고, 홈 연패가 아직까지 또 없는 부분, 원정 연승이 로마 같은 경우 없어요. 원정에서 홈에서보다 떨어지는 모습이고, 홈에서 1패이지만 원정에서 4패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이제 펠레그린이 빠지고 주전들도 어쨌든 주중 경기를 소화하는 상황에서 또 체력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볼로냐 풀스쿼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볼로나 프렌을 보고 언어버는 굳이 보면 2.5 기준 언더버입니다. 굳이 보면. 근데 저는 이거보단 이게 더 나아 보이는데 어쨌든 뭐 로마 반대기 때문에 뭐 확실히 막 좋아 보인다고 그런 사이즈는 아니고 충분히 그래도 갈만은 하지 않을까 정도로는 보입니다. 언더가 좀 불안한 이유는 볼로냐의 득점 가능성이 제가 볼 땐 높아 보여요. 지난 토리노 대 로마 같은 경우는 언더나 뭐 우리가 토리노 프레는 언더를 봤잖아요. 둘 다 괜찮아 보였거든요. 물론 로마가 1대0으로 이겼지만 특히나 언더 쪽도 충분히 갈만해 보였는데 왜냐면 토리노가 많이 넣어야 한 골이고 로마도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은 이기면은 언더 사이즈가 가능성이 높아 보여가지고 그렇게 봤었는데 오늘은 이거는 오버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보다는 이게 더 나아 보입니다. 두 번째 경기 인터밀란 대 스페치아. 이 경기는 일단은 인터밀란 다르미안이 지난 경기 아웃이 됐어요. 상당히 아쉽습니다. 다르미안 아웃 같은 경우에는 뭐 당장의 뭐 경기들도 문제지만 이제 곧 있으면 챔피언스리그 레알 마드리드와 경기를 또 하잖아요. 레알 원정을 떠나는데 이 다르미안이 빠진 건 분명히 인터밀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할. 얘 빠지면 둠프리스 나오거든요. 기본적으로 기복이 있는데 저는 엄청 싫어하는 선수예요. 기본적으로 얘를 엄청 싫어해요. 제가 볼 때마다 뭐 제가 인터밀란 매 경기를 보지는 않지만 볼 때마다 나올 때마다 더럽게 못해요 진짜로. 제 그냥 볼 키핑도 볼 날라오는 것도 제대로 못 봤고 얘를 왜 쓰는지 샀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름이 아니라 오른쪽 윙백 자원에서 이제 빠른 스피드를 바탕으로 인터밀란 쪽에 확실한 공격적인 옵션. 과거에는 이제 누구야 파리에서 뛰는 갑자기 또 이름이 기억 안 나네. 그 윙백 풀백 이름 기억 안 나네. 아무튼 제가 영상을 하다 보면 갑자기 얘기하다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선수가 있었다면 올 시즌엔 다름이 있거든요. 근데 결장으로 둠프리스가 나온다는 점에서 인터밀란 좀 불안해 보이고 특히나 이제 레알 원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주말 경기에 이제 로마 원정을 떠나거든요. 로마 원정 갔다가 레알 원정을 가요. 그런 부분 일정적인 부분을 감안했을 때 오늘 경기 이거 상대 스페치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풀멤버로는 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인터밀란 같은 경우는 의외로 미드필더진 뎁스가 얇거든요. 뎁스가 얇아요. 주전들의 의존도가 좀 높습니다. 약간 레알 비스무리해요. 레알도 이제 맨날 토니 크루스랑 이제 뭐 애들 나오잖아요. 물론 좋은 선수들이 있긴 한데 주전과 그 주전에 대한 활용도가 높잖아요. 발베르데가 부상이 올 시즌 좀 많은 상황에서 인터밀란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뭐 브로조비치, 뭐 바렐라 얘네들 계속 고정으로 뜁니다. 그냥 계속 고정으로 뛰고 미드진의 뎁스가 얇은 상황에서 로테이션을 돌린 다음에는 좀 화끈한 경기를 제가 볼 때는 기대하기 힘들다. 화끈한 경기를 좀 기대하기 힘들어 보이고 저는 3.5 언더 봅니다. 어제였죠. 뭐 아탈란타도 뭐 헨승 뭐 언더를 봤는데 그 경기는 사실 언더 쪽에는 불안함이 분명히 있었어요. 어쨌든 제가 분석 내용에서도 그렇지만 아탈란타가 충분히 마인 정도 마인을 한다라는 느낌으로 분석을 했잖아요. 분석 자체에 이제 포커스가. 근데 오늘 경기에는 저득점에 포커스가 좀 돼 있어요. 인터가 학살할 사이즈는 아니죠. 제가 볼 때는 2대0, 뭐 2대1, 2대0 뭐 그 정도의 스코어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마인까지는 봅니다. 요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굳이 가능성을 표시드리자면은 뭐 이렇게 보긴 해요. 저는 언더 쪽이 조금 더 나아 보인다 라고 보는데 어쨌든 상대가 스페치하다라는 불안감은 있어요. 학살당해도 이상하진 않잖아요. 아무리 로테이션 돌리고 하더라도 이제 주전들이 후반에 교체로 나올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한 20분 동안 뭐 한 2골 먹고 학살당하는 그림이 나올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리스크 정도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의 인터밀란의 일정이 좀 빡빡하고 뭐 다르미안 빠진 부분도 그렇고 미드필더 중에 뎁스가 얇다는 점을 보면은 그래도 언더 쪽이 좀 더 나아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딱 이기는 경기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승점 3점만 가져가. 딱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제 아탈란타는 선수들의 교체로 들어온 선수들의 퀄리티도 괜찮다고 말씀드렸고 그 선수들이 또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 이제 주전 경쟁을 하는 입장에서 열심히 뛸 만한 그런 여지가 있었어요. 어쨌든 사우스햄튼 대 레스터시티. 일단 사우스햄튼이 정배를 받았고 레스터가 역배, 그러니까 프렌을 받게 됐습니다. 뭐 그런 이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사우스햄튼이 지난 경기 이제 리버풀전에서 잘 안 쓰던 포메이션을 가동했거든요. 뭐 3백 쓰면서 뭐 제네포도 아니다. 제네포가 아니지. 레드먼드도 그렇고 뭐 왼쪽 측면 수비 갑자기 또 이름이 기억 안 나네. 아 여기 적어놔야겠다 앞으로. 바로바로 안 적고 하려니까 이름이 기억 안 나네요. 칼 워터 피터스 그 놈도 이제 벤치에 앉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몇몇 주전들이 지난 리버풀 원정, 아무래도 리버풀 원정이다 보니까 뭐 전술적으로 그냥 하던 거 하면 안 되니까 뭐 준비해 왔는데 탈탈 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제로 주전들이 좀 휴식을 취하게 됐고 그런 부분이 또 레스터가 지난 주말에 어쨌든 주전들을 대부분 출전시켰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우스햄튼이 정배를 받은 것 같은데 일단은 그래도 뭐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는 잭 스테펜스 주전 키퍼가 빠졌고요. 뭐 스튜어트 암스트롱이 최근에 부상 돌아왔지만 다시 아웃이 된 모습이에요. 상당히 아쉽고 뭐 제네포나 뭐 디알로 같은 선수들이 이제 사이드와 이제 중앙 미드필더 뭐 이런 자원들이 이제 불투명에 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나올 확률이 조금 있어 보여요. 있어 보이는 상황이고 레스터 같은 경우는 틸레만스 복귀는 했어요. 부상 복귀는 했는데 출전 여부는 불투명이고 이 선수 같은 경우 레스터 엄청난 그냥 완전 핵심이에요. 핵심. 요즘 물론 메디슨이 좀 살아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살짝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는 판도로 본다면은 틸레만스는 지금 레스터에는 분명히 핵심이고 중요 자원이라 무리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출전 여부 좀 불투명하고 여전히 이제 수비 쪽에 포파나나 뭐 히카루도 페레이라 뭐 이런 애들 저스틴 이런 애들이 좀 빠져 있고 버틀랜드 정도는 이제 불투명 사이즈인데 저는 그래도 레스터 프렌 주면 레스터 프렌을 보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레스터 정배를 줬으면 제 생각은 정말 머리 아팠거든요. 와 이거를 어떻게 뭘 가도 이상한 뭘 가도 그럴만해 보이는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할지 고민을 했겠는데 레스터 프렌 주고 하면은 어쨌든 메디슨이 살아나는 부분이 있고 레스터가 주중 경기긴 하지만 사실 앞선 공격진의 뎁스는 가용한 자원이 많아요. 시즌 초반에 뭐 하비반스나 뭐 이런 애들이 상당히 부진하면서 고민이 많았지만 조금 그래도 살아났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앞선 최전방이나 뭐 측면 쪽 공격 자원에서의 활용 가능한 자원을 레스터 같은 경우 많기 때문에 그래도 프렌 쪽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뭐 지난 경기 에반스가 불투명해 상당히 수비 쪽이 불안해 보였지만 지난 경기 출전했고 나와준다면은 라인업 꼭 보고 가고 싶은데 이 경기는 레스터가 어느 정도 수비 쪽의 라인업만 좀 적당히 나와주면은 제가 볼 때는 프렌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보고 언오바는요 굳이 보면 오바예요. 굳이 보면 오바. 제가 볼 때는 1대1 무승부 가능성이 뭐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는 그나마 좀 높은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2골은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서 한 골 더 나오길 바라면서 뭐 오바를 찍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어쨌든 굳이 보면 오바입니다. 굳이 보면 오바. 1대1만 아니면 제 생각엔 오바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네 이렇게 보고 가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 울버햄튼 대 벌린데 이 두 팀 같은 경우 지금 빠진 선수들이 조금 있어요. 울버햄튼 같은 경우 이제 네베스 이제 주앙 무티뉴와 이제 포르투갈 컨비네이션을 이제 중앙 미드 쪽에서 구축하고 있는 네베스가 출전 정지로 빠지는 부분이 상당히 아쉽고요. 뭐 네토나 이제 포덴세 뭐 이런 측면 쪽의 공격 자원들이 빠지는데 측면 쪽 공격 자원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아다마도 있고 황희찬도 있고 해가지고 네토 빠진 건 좀 그래도 직선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는 선수이기 때문에 좀 옵션 면에서는 아쉽긴 한데 포덴세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교체 자원으로 분류가 좀 되고 큰 공백이라고 보긴 좀 어렵다. 다만 네베스 빠지는 부분은 아쉽긴 하다. 아마 네베스가 빠지기 때문에 덴동커가 나올 거예요. 분명히 이제 좋은 선수예요. 덴동커 분명히 좋은 선수인데
빌드업적인 측면에서는 약점이 있어요. 뭐 롱패스나 이런 건 괜찮거든요. 활동량도 괜찮고 수비적인 부분도 괜찮고 한데 뒤쪽에서 짧은 패스 빌드업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떨어집니다. 뭐 아무튼 요러고 벌리 같은 경우 이제 타컵스키 수비 쪽에 타컵스키와 웨스트우드가 출전 정지로 빠지게 됐고 웨스트우드 대신에 아마 간만에 제코크가 나오지 않을까요? 벌리에 좀 오랜 기간 제 기억에는 오래 뛰었던 것 같은데 오래 뛰었고 굳건한 선발이다가 올 시즌에 이제 밀렸는데 간만에 좀 선발로 나오지 않을까 싶고 사실 지난 주말 경기 벌리가 쉬었어요. 토트넘 대 벌리였죠. 벌리 대 토트넘 맞나? 토트넘 원정이었죠. 뭐 폭설로 취소가 됐고 쉬었습니다. 쉰 부분에서 어쨌든 이 선수들의 공백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벌리가 준비할 만한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제코크도 이제 갑자기 출전한다기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주말에 해가지고 이제 준비할 기간이 있었다는 점에서 원래 올 시즌 폼은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낫지 않을까 싶고 저는 이 경기는 그래서 결론이 뭐냐 벌리 프랜스는 봅니다. 울버햄튼은 어쨌든 중앙 쪽에 네베스가 빠져있다는 부분 덴동커 나오는 거 괜찮아요. 괜찮은데 주앙 무티뉴가 나이가 몇인지 아세요? 30대 거의 중반인가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출전 시간을 상당히 많이 가져가고 있고 오늘도 얘가 안 나오면 나올 애가 없어요. 나올 만한 옵션이 없고 다른 선수가 나온다면 당연히 무게감이 떨어지겠죠. 나오게 된다면 체력적인 문제 분명히 발생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땐 있어 보이고 후반에 뭐 교체할에도 마땅치 않기 때문에 뭐 교체를 한다 하더라도 그 선수가 좋은 경기력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부분에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벌리 같은 경우는 빠지는 선수가 있긴 하지만 나올 선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울버햄튼의 경기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점 벌리가 19에 위치해 있고 상당히 이제 안 좋지만 최근 경기에선 괜찮거든요. 잘 안 져요. 잘 안 지는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이제 앞선에서 우드나 나무의 득점력이 좀 괜찮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의외로 좀 박빙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라고 봤고 막 엄청 좋아 보이는 건 아닙니다만 울버햄튼 정배가 메리트가 없다라고 저는 봤어요. 이 경기에서 울버 정배 이거 1.6대 이거 오즈들 미친 거 아니야? 저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1.8은 줬어야 돼요. 제 생각에는 1.8 최소 7 후반대 정도 줬어야 되는데 1.6은 너무 후려쳤다 이거는. 벌리 프렌을 보고 넘어가고 언어바는 2.5이 좀 오바 봅니다. 참 벌리도 울버햄튼 언어바 2.5바 뭐 울버 승 보시는 분들은 그냥 오바 찍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무튼 그렇습니다. 제노아 대 AC 밀란인데 AC 밀란 승 봅니다. 일단은 제노아 경기는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때 우디네스였나 칼리아리였나 헷갈리네. 아무튼 그 경기 이제 반대를 봤다가 틀렸죠. 근데 여전히 부상자가 많아요. 파레스, 카이세도, 크리시토, 뭐 바니, 뭐 막시모비치 뭐 이런 선수들이 빠져 있고 최전방에 이제 득점원인 데스트로는 불투명 정도 떠 있는데 어쨌든 간에 AC 밀란이 지난 사수올로와의 홈 경기에서 대패를 했잖아요. 3골이나 먹으면서 그렇게 홈에서 이제 좋은 수비력을 자랑했던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미드필전진의 토날리와 캐시에가 교체 명단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AT 마드리드 원정에 상당히 많이 뛰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AC 밀란 같은 경우 이 선수들을 교체 명단에 포함시켰고 지금 제가 AC 밀란 감독의 앞으로의 생각을 굳이 그래도 감히 좀 추측을 해보자면요. 오늘 경기 토날리 캐시에 나올 가능성 선발이고요. 뭐 공격 쪽에 뭐 질라탄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잡을 만한 라인업을 들고 올 겁니다. 들고 올 거고 다음 경기가 이제 살레른이에요. 살레른이 갑자기 헷갈리네.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살레른 제 기억에 살레른인데 한 번만 확인해 보면은 네 살레르니와의 홈 경기거든요. 여기서 로테이션을 돌려도 충분히 이길만 해요. 이 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리버풀 와의 홈 경기 여기에 이제 AC 밀란은 모든 걸 걸어야 되거든요. 어쨌든 지난 AT 마드리드 원정의 승리를 따내면서 가능성이 분명히 생겨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를 신경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다. 챔피언스 리그인데 AC 밀란 더군다나 오랜만에 갔잖아요. 지금 리그는 이미 승점을 많이 벌어놓은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요 경기에서 그래도 주전을 좀 투입하고 주말 경기에서 조금 그래도 주전들을 휴식시키면서 살르니와의 경기에서 이제 똥줄 승내지 뭐 그래도 얘네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승리를 가져가는 그림으로 가고 리버풀과의 홈 경기에서 모든 걸 쏟아붓겠다라고 아마 경기 운영과 앞으로의 좀 그런 계획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요 경기 그래도 이렇게 많이 빠져있고 지난 경기 교체 명단이었기 때문에 오늘 경기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을 때는 AC 밀란이 충분히 잡을 만한 경기가 아닌가 싶어요. AC 밀란 승을 보고요. 핸디캡은 패스하겠습니다. 승배당도 딱 괜찮기 때문에 핸디캡은 패스를 하도록 합니다. 제노아 같은 경우는 뭐 수비적으로 뭐 다른 팀들이 뭐 득점을 못하거나 하면서 그래도 최근에 의외로 좀 잘 안 지고 있긴 한데 부상자가 많은 상황에서 확실히 앞서는 공격력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 지키는 거지. 이거 AC 밀란이 지금 2연패 사이즈기도 하고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승리를 가져갈 걸로 봅니다. 사소올레 나폴리 경기는 일단은 사소올로는 부상자들이 조금 돌아오는 모습이에요. 오비앙이 이제 부상이고 뭐 주리치치나 뭐 보가가 불투명 사이즈인데 보가는 확실히 벤치로 들어갈 거로 보이고 선발은 아닐 거예요. 아마 벤치로 갈 거고 주리치치도 벤치로 가거나 아니면은 빠질 수 있는 그런 사이즈로 보입니다.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앙귀사와 오시멘 이제 삼선 라인에서 청소기 역할을 해주는 앙기사와 이제 최전방 오시멘 뭐 오시멘 정도는 많은 분들이 그래도 아실 것 같은데 뭐 최전방 공격 자원이 빠진 상황에서 제 생각보다 메르텐스가 공백을 잘 메꿔줘도 슛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지난 라치오전 보니까 기가 막히게 막 하던데 어쨌든 나폴리 역시도 주말에 이제 빡센 팀과의 경기가 있죠. 잠시만요. AS 로마, 로마랑 이제 홈에서 또 경기를 하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어느 정도 가져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 보여요. 특히나 이제 사솔로가 그래도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수비가 안 될 뿐이지. 로테이션을 돌린다 했을 때 이 두 팀 다 기본적으로 점유율 축구를 하는 팀이에요. 점유율 축구라고 하면 좀 그런데 아무튼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팀이에요. 점유율 1위 세리에 점유율 2위가 사소올로거든요. 그런 상황에 사소올로 나폴리가 조금 로테이션을 가져간다 하면은 본인들이 원래 하던 흐름을 조금 잃을 가능성이 있어요. 사소가 점유율이 아무래도 나폴리가 로테이션 돌리고 풀멤버 나온다고 했을 때 점유율을 의외로 사수 쪽이 가져가게 되면 나폴리가 원하는 흐름은 아니잖아요. 원래 하던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좀 고전할 여지는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저는 지금 나폴리 반대 보기엔 좀 빡세긴 해요. 그래서 2.5기 좀 오바를 먼저 봅니다. 나폴리가 수비적으로 상당히 분명히 올 시즌에 굉장히 좋은데 지난 경기 라초전에도 무실점을 하기도 했고 로테이션이 뭐 돌아갈 걸 좀 감안하고 뭐 안기사 빠진 것도 제가 볼 땐 크고요. 사소올라가 어쨌든 공격적인 부분에서 저는 오히려 라초보다 사소올라의 공격력이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홈 경기기도 하고 사소올라의 득점 가능성이 높다. 나폴리 역시 사소올라의 수비가 허당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는 오바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좀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승패 같은 경우 굳이 보면 저는 사소올라 프렘 봅니다. 프랜스 이거는 뭐 고배당에 찍을 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뭐 그런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봅니다. 보고 그 다음에 뭐 몇몇 경기들에서 말씀드리면은 에스턴 빌라 대 맨시티. 일단은 에스턴 빌라 같은 경우 데닝스가 불투명 사이즈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좀 찾아보다가 이 경기는 이거 그냥 하지 말자고 뺐는데 일단은 뭐 불투명 사이즈인 것 같거든요. 못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사이즈인 것 같은데 맨시티 역시도 뭐 라포르테가 출전 정지로 빠져요. 물론 존 스톤스 나오면 됩니다. 나오면 되고 뭐 크게 뭐 그렇진 않은데 어쨌든 이제 필 포덴이나 뭐 그릴리시, 케빈 데브라이너 뭐 이런 선수들 불투명에 떠 있어요. 불투명에 떠 있는데 뭐 코로나 먹기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라이프치히와의 그 챔피언스 리그에 좀 초점을 맞추고 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든 그 경기는 뭐 맨시티가 좀 잡아야 되니까 1위를 하려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조금은 오늘 경기는 좀 확실하게 선발 가능성이 제가 볼 땐 높아 보이진 않아요. 나오더라도 교체로 후반에 잠깐 나오거나 할 텐데, 그렇게 되면 맨시티도 어쨌든 주전들의 과부하가 좀 심하고, 에스턴 빌라 같은 경우 지금 스티븐 제라드 감독 오면서 약간 그래도 반전을 꽤 했거든요. 2연승이에요 오고 나서. 그런 상황에서 맨시티가 고전할 여지가 있어 보여요, 생각보다는. 지난 경기도 이제 눈덩이 속에서 경기를 치렀잖아요. 좀 이제 빡센 경기를 했고, 그런 상황에서 이거 어쨌든 1.2기 때문에 마인을 가야 되는데, 좀 빡세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뭐 그래도 맨시티가 이길 거라고 생각은 해요.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갑니다 저는. 그다음에 에버턴 대 리버풀, 이 경기도 제가 뺀 이유가 있어요. 두쿠레가 돌아왔습니다. 에버튼이 두쿠레 복귀했어요. 이 두쿠레의 중요성은 제가 에버튼 경기할 때마다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제 영상을 좀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아실 텐데, 두쿠레가 빠진 경기에서 에버튼이 거의 전패예요. 에버튼이 최근에 엄청 안 좋잖아요. 칼버트 루인 빠진 거 영향이 있어요 분명. 근데 루인이 뭐 한 3할 2할이라고 치면 두쿠레가 뭐 최소 6할 이상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두쿠레가 빠진 상황에서 상당히 고전을 했고, 중앙 쪽에서 어떤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에버튼인데, 두쿠레가 돌아오고, 이거 더비전이에요. 어디사이드 더비 유명하잖아요. 단 한 번도 리버풀이 뭐 쉽게 가져갔던 적이 많지 않은 뭐 이런 더비전이라서 분명 리스크가 있어 보이고, 배당도 조금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거 1.48 오바 배당 있잖아요. 이거 EPL에서 한 번도 안 들어왔어요. 프리미어리그 기준 5번 중에 한 번도 안 들어온 배당. 이런 뭐 이유도 있고, 제가 배당 쪽은 가끔씩 봐요. 맨날 참고하진 않는데 슬쩍 한 번씩 찍어보고, 배당 뭐 나쁘지 않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한 번도 안 들어왔어. 한 번도. 애초에 이게 리버풀이 좀 잡으려면 오버 가능성이 높잖아요. 아무래도 화력이 있으니까. 에버튼이 뭐 두쿠레 복귀한 마당에 리버풀이 또 수비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약간 풀려있기 때문에, 타이트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 가능성이 뭐 더위 매치에서 분명히 있는 상황에서 좀 쎄하다고 봤습니다. 누구야? 히샬리송 돌아왔고요. 두쿠레도 돌아왔고, 좀 의외로 에버튼이 아예 뭐 학살당할 사이즈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더비전 홈 경기까지 감안하면은 이 경기는 배당적인 메리트가 없어요. 리버풀이 홈이면 모를까? 원정인데 이거 복귀자까지 있는 마당에 이거 히샬리송도 출전 정지에 돌아오잖아요. 주말 경기 안 뛰었어요 얘. 그런 상황에서 조금 너무하지 않나, 이 배당은 더비전인데 좀 싶어가지고. 에버튼이 최근에 안 좋은 거 많은데 두쿠레가 없어서 안 좋았거든요. 지난 경기 히샬리송도 없었고 돌아왔잖아요. 그럼 배당을 좀 더 쳐줘야지. 넘어가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세리 안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래도 항상 생각해왔던 건 있어요. 라리가 항상 그 뭐 분석 때 이제 라리가 뭐 배팅 안 한다고 생각해왔던 거인데, 레알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아요. 없지 않습니다. 다른 팀들이 없는 거지. 다른 팀들 없어서 주작하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거의 저는 100% 확신까지는 아니어도 99.9% 정도 확신을 하는데, 레알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럴 만한 그게 없다. 돈이 뭐 없는 것도 아니고 재정적으로는 다른 팀보다 훨씬 나은 상황이기 때문에. 베티스가 최근에 안 좋잖아요. 강팀 상대로 안 좋잖아요. 강팀 상대로는 쉽게 무너지는 좀 모습을 보여줬고, 물론 좋은 팀입니다만 그래도 레알이 좀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는 레알 승보고요. 첼시, 와포드 대 첼시, 이거는 와포드 쪽에 불투명자가 너무 많아요. 저는 그 불투명자가 나오면은 그래도 조금 해볼만 해 보이고, 뭐 햄무 쪽이나 뭐 이렇게 좀 찍어볼만 한 것 같다고 봤는데, 불투명자가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뭐 데니스나 이런 애들 다 불투명이 떠 있어가지고 모르겠다. 첼시 같은 경우에는 강태 못 나오고, 벤치를 못 나오고 뭐 이런 사이즈인데, 제가 보는 첼시는요, 이 두 선수 정말 중요해요. 정말 가장 중요한 선수.
없게 되면 화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첼시 같은 경우 활동량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벤치레 같은 경우 측면 쪽에서 움직여주는 부분이 얘가 빠지면 또 이제 마르코스 알론소인데 느려요. 순발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첼시 같은 경우 최근에 첼시가 이제 루카쿠 베르너 빠진 상황에서도 많은 득점을 넣고 있는 부분이 앞쪽에서 많이 움직여주니까 수비가 딸려 나오고 뭐 수비 정신 없는 와중에 얘가 뒤로 그냥 냅다 달리거든요. 빠르기 때문에. 그럼 뒤로 툭 찔러주면 얘 오픈 크로스 찬스나 뭐 찬스가 나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상대 정신없게 만들면 첼시가 공격하는데, 마르코스 알론소 분명히 좋은 선수예요. 저는 높게 평가하고 좋은 선수인데 지금의 첼시 시스템엔 벤치렐이 훨씬 더 어울려요. 마르코스 알론소보다는. 제가 지난 맨유 전에도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말씀드렸잖아요. 경기를 보니까 티가 나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벤치렐 공백이 시원시원하지가 못한 맛이 있다. 강태가 없음 부분도 상당히 커 보이고, 루카쿠 같은 경우 뭐 돌아오는지 아닌지 제가 안 봤어요. 이 경기 그냥 와포드 쪽 불투명자 많은 거 보고 넘겨가지고 얘네 쪽 체크하고, 그래가지고 뭐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나올 가능성이 높죠. 나온다고 보는 게 맞죠. 나올 텐데 루카쿠 같은 경우 아직 첼시가 활용법을 완전히 익히지 못했어요. 지금 투엘 감독이 루카쿠가 좀 부상으로 빠져있던 기간들이고 시즌 초반 잠깐 뛰었잖아요. 완벽하게 루카쿠라는 좋은 퍼즐을 첼시에 지금 맞추지 못했습니다. 이 선수가 워낙 좋은 선수여가지고 그래도 나쁘지 않았지. 저는 그리고 아직 루카쿠가 100%를 보여주지도 않았다고 생각해요. 초반 루카쿠 막 골 받고 이럴 때 저는 이제 주위 사람들이나 뭐 해가지고 루카쿠 대박 아니지 않냐. 근데 제가 뛰는 거 봤을 때 제 100%로 지금 첼시에 적응하지도 않았고 몸 상태도 100%가 아니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도 잘 모르겠어요. 뭐 첼시 학살, 그래도 첼시 쪽이 이긴다고 보는데, 마인승은 그래도 봅니다. 뭐 메이슨 마운트나 이런 선수들이 충분히 어느 정도는 가져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활동량이나 마운트 같은 애들이 뭐 충분히 해줄 부분을 고려한다면 베르너가 또 뛸 수 있으니까 활동량적인 측면에서 뭐 하베르츠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와포드가 부상자가 좀 많기 때문에 해준다고 보긴 하는데 또 수비가 안 되잖아요. 마이슨까지 해준다고 보긴 하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다른 경기들이 좀 더 배팅 할 맛이 나지 않나라고 생각해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볼게요. 제가 볼 때는 뭐 리버풀보단 나아 보이긴 해요. 리버풀보단 좀 나아 보인다. 근데 저는 배팅을 해도 마이는 안 가지 싶어요. 똥배잖아요. 그래가지고 홈도 아니고. 어쨌든 여기까지인가? 제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이따가 NBA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